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감성주택의 채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사 드리는 거니까 또 자기 소개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또 네. 감성주택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감성주택의 대표 박지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오늘 이제 리포터로 나오신 분이시고 이제 타 채널에서 이제 건축노라로 이제 알려지신 건축가를 졸업하신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건축과를 나와서 건설회사를 10년 다니고 부동산 개발을 공부하다가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그냥 여기 정말 예쁜 집이네요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재미있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지금 파주 현장에 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엇을 짓는 곳인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파주 당하동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 현장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어제부터 탑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제 주요 이제 그 공정은 이제 기초 공정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특별하게 땅을 탑하기를 하다 보니까 토질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 문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 중요 공정마다 현장을 나와서 자체 감리를 해요. 그래서 처음 톱하기 할 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기초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이제 타설하기 전에 한번 나오고 품질 관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골조가 이제 시작될 때 한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골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설비 끝나고 성기 끝나고 나서 이제 방통 타설 하기 전에 나오고, 그러면서 매 공정마다 여러 번씩 저희가 이제 저도 가고 저희 공사부장도 가고 자체 감리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톱하기 할 때 왜 나오냐면 땅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배치도와 다르게 땅 모양이 생겼거나 이걸 좀 건축주님과 이게 협의를 통해서 배치를 좀 바꾸거나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톱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흙이 안 좋은 거예요. 흙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기초가 안 줘도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사부장한테 전화를 이제 보고를 받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군데를 한번 깊이 파봐라. 그래서 한 1m를 파봤는데 계속 똑같다. 그래서 나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너가 판단할 때 그냥 해도 되겠느냐? 판단을 넘겨버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넘기는 의견을 이제 들어보려고. 의견을. 오케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100% 꺼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왜 꺼지? 이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딱딱한 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무거운 물건을 화병 같은 거 올려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서 있는데 여러분 진흙벌 같은 데다 해놓으면 걔가 어떻게 돼요? 스멀스멀 내려갑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길래 제가 이제 건축주님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웬만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었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건축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까 전에 잠깐 뵀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전달했어요. 네. 아니 옆집 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왜 나냐? 네. 왜 나냐? 왜 우리 집이냐?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은 건축주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각서는 써주셔라. 집에 대해서 침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신다. 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해놔야 돼요. 예.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현장에 오셔갖고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파일 공법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파일 공법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땅을 오거로 이 천공을 해서 땅속 네. 딱딱한 것까지 천공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철근을 그림같이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네, 되면 여러분 요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타설을 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땅 속에 집을 받치고 있는 네.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지중해 기둥이 생기는 거죠. 기초는 어떤 게 좋은 기초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기초는 예. 딱 적당히 해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는데, 자, 기초는 이제 구조예요, 구조. 구조고, 구조라는 것은 뼈대를 얘기해요, 뼈대. 근데 이 기초는 우리 신발 밑창처럼 이제 땅에 대한 응력을, 그러니까 집이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튼튼하게 받쳐주는 게 이제 기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꺼짐이 생기지 않는 거.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수로 집이 올라갈 수 있는 정치수로 돼야 말 그대로 쓸데없이 기초가 크면 안 되겠죠. 그쵸, 네, 맞아요.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네. 적당한 이제 그 정치수로 되어지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또는 콘크리트가 적당량 들어가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네, 적절한 강도의 것으로 맞아요. 딱 예. 적당량이 딱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만약에 철근이 너무 뾰족하게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이런 골재들이 사이사이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단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거꾸로 철근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갔다. 콘크리트는 사실 압축 압력을 주로 받고, 철근은 인장 압력을 받는 것인데,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그 인장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말 맞아요. 그대로 쉽게 크랙이 가거나 깨지는 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또 이제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적당한 이제 양이 들어가줘야 정말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건축주님들한테 이제 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요. 집을 짓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착공 대기 중인 모든 건축주님, 저희 회사와 계약해 주신 모든 건축주님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정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기초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튼튼해, 말 그대로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 전에 어떤 소장님이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건축주님이 군인이었어요. 네. 군인이었는데 벌써 느낌 좋지 않다. 예,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다음에 이 의자를 하나 딱 현장에 딱 앉아서 지휘봉 같은 걸 하나 딱 들고 네. 이렇게 지휘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전부 다 이제 그 철근을 다 배근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철근에 이제 군인들은 오화열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철근이 오화열이 맞지 않다고 소장 너 가. 그래서 쫓겨난 소장이 있었다라고, 예, 제 주변 지인 중에,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철근은 네. 간격만 맞으면 되지 오화열이 아름답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묻혀서 안 보여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철근이라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1mm 오차도 없이 오화열이 맞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건축에 대해서 이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맞춰달라고 한다면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구조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주로 목조 호텔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조 구조재는 저희가 2등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1등급은 자스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내장재로 많이 사용해요. 옹이가 하나도 없어요. 골조가 섰을 때 그러면 엄청나게 하얗고 예쁘겠죠. 예. 근데 그거를 거의 안 써요. 안 쓰냐면, 안 쓰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구조재는 말 그대로 옹이가 있고 피죽이 있어도 튼튼하게 받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나중에 살이 붙는 거거든요. 사람도 멋있다 예쁘다 할 때 생긴 겉의 모양을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눈이 예쁘네, 피부가 곱네, 네. 옷을 예쁘게 입었네. 그러지, 너 오늘 내장이 각도가 참 좋은데? 너
콩팥이 너 이상하게 오늘 좀 작은 것 같은데? 그 모양 갖고서 그 기능을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죠? 이 기능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나중에 마감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좋은 거다 보니까 네. 건축주님들이 기초 칠 때부터 모양 얘기하고 골조 칠 때 모양 얘기하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맞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네.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수주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집을 짓다 보면 얼마나 오시고 맞아요.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적당한 이제 간섭은 괜찮지만 네. 지나친 간섭은 좀 현장의 이제 피로도를 좀 높이다 높이고 보니까 공정의 지연을 부르고 그것은 예. 공사비의 상승을 부르고 결국은 예. 이제 건축주님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건축주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가 언제냐면 마감할 때, 네. 마감이 끝난 뒤에 막 이럴 때 여기가 좀 이게 좀 삐뚤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안 예뻐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기초라든가 골조는 알아서 튼튼하게 네. 그거 만약에 하자면 저희 회사 망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시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여기 집 짓는 건축주님들은 이제 젊은 부부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금액이 착착착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 여러분.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죠, 더 이상 뭐가 없죠 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예, 저희 회사와 이 설계와 이 우리가 계약된 이 안에서는 변경사항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땅에 대해서든 주변에 대해서든 맞아요. 뭐에 대해서든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 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땅에서 정말 이런 어떤 변수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네. 또 한 번 또 철렁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철렁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걸 아는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지어놓고 우리가 그냥 빠지고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은 2년이지만 저희는 거의 10년의 AS를 거의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돼 가지고서 이 기초 부분, 구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 회사한테 고스란히 오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여기 살고 계시는 건축주님의 심적 피해가 크긴 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물적 피해가 이제 저희 회사 쪽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님들이 웬만하면 좀 믿고 좀 따라 주셔야 저희도 이제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집을 지었다라고 했다고 하면 네.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태풍이 왔던 지진이 났던 간에 집이 멀쩡해야 되는 게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맞아요. 건축법이. 내진 설계도 예, 이제 내진 많이 설계가. 강화되고 있고. 예. 근데 그런 게 없이도 불안한데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더 불안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려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거 네네. 한번 클로즈업으로 네네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이렇게 예. 여러분 보통 기초 타설이다라고 네네. 하면은 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통 그렇죠. 타설을 네. 하는데 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네. 꽤 깊게 파놨어요. 예, 맞아요. 예. 그거 아까 3m 정도라고 하셨죠? 3m, 4m 정도 다 네. 들어갔고요. 딱딱한 곳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파 들어가니까 어떤 곳은 뭐 3m, 어떤 곳은 4m 불규칙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둥을 땅속에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집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을. 그리고 이 다음에 공정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수 배관을 다 해요. 배수 배관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비닐 PE 필름을 까는데 맞아요. 저희는 일반 PE 필름 깔지 않고 스테고랩이라고 하는 상표 이름인데 네. 예, 그 노란 비닐을 깔아요. 예, 그게 보통 한 롤에 130만 원 정도 해요. 예, 그거를 저희가 기본으로 깔아드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껍기도 두껍지만은 밑에서 이제 흙과 시멘트가 만나면서 생기는 화학 반응의 라돈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깔아드려요. 그래서 그걸 깔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을 이제 13mm 철근을 300간격으로 복배근을 하게 돼 있고 이 느끈과 이쪽 이 가생들은 전부 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땅 속에 이제 그 네. 지중 보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기둥이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건 보죠. 네. 그래서 그 보드를 여기다 이제 쭉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거푸집을 다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타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빠진 게 그 위에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죠.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시추를 해서 네. 그다음에 땅 속에다 이제 바로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바로 이제 타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관을 안 넣어요. 피관을 네. 안 넣는 이유가 이 벽 흙들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얘가 이제 기둥이 서지면 이 마찰 개수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되는데 이게 어제 바로 시추한 다음에 바로 타설하는 게 아니라 오늘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을 묻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에서 투합 네,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투합을 이걸 해놨더니 하루 사이에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지금 양숭이로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양숭이를 뽑은 이후에는 이제 타설을 할 네. 예정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파주 현장에서는 이제 돌발 변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기초공사에 어떤 변화들 또 어떤 공법들을 쓰고 어떤 절차로 되는지를 좀 한번 알아봤고요. 대표님 이제 저희가 현장 이동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이제는 제가 또 이제 그 안성 쪽으로 이동해서 외장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저희 또 이제 그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건축 정보도 드릴 겸 해서 예, 안성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